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시장을 분석하는데 경제학자들은 대체 왜 그토록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분석할 텍스트는 이중구 미시경제학 제11장에 나오는 완전 경쟁의 후생 경제학적 의미 부분입니다. 완전 경쟁이라는 명칭 때문에 이 시장이 모든 참여자에게 부를 고르게 나누어주는 공평한 체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교재는 이 기대를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부의 이상적인 분배나 사회적 유토피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오직 자원 배분의 효율성뿐입니다. 공평성에 관한 논의는 이 분석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공평함을 담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장은 경제학에서 자원 배분의 표준으로 다루어지는 걸까요? 완전 경쟁은 자원 배분이 이론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분석적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세 가지 기둥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평성은 생산된 경제적 결과물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지는가에 주목합니다. 교재는 때로 독점이나 과점이 존재하는 시장이 완전 경쟁 체제보다 오히려 더 공평한 분배 상태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효율성은 자원의 낭비가 없는 상태, 즉 사회 전체가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파이의 크기가 극대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별도의 중앙 통제 장치가 없는 이 시스템은 어떻게 자원 낭비를 0으로 수렴시키는 것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 내부의 압력을 통해 참여자들이 가장 효율적인 선택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그 작동 원리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효율적인 기업만이 살아남는 시장의 선별 과정에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진입과 퇴출이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어떠한 제도적, 경제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환경에서 기업이 아주 작은 비효율성을 방치하거나 운영상의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경쟁 기업보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가격을 올려 손실을 보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비효율적인 기업들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최적화하여 최소 비용으로 운영하는 기업들만이 시장에 남게 됩니다. 즉, 시스템 자체가 부적격한 운영자를 걸러내어 사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인 생산자에게만 집중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가격 P와 한계 비용 MC의 일치라는 조건에서 도출됩니다. 여기서 가격 P는 소비자가 상품의 마지막 단위를 소비하면서 얻는 한계 편익을 나타냅니다. 즉, 소비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의 크기입니다. 교재의 사과 예시를 보죠. 소비자가 개당 2,000원인 사과를 정확히 10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는 마지막 10번째 사과가 소비자에게 주는 만족감의 가치가 정확히 2,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한계 비용 MC는 그 사과 한 개를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사회가 포기해야 하는 자원의 가치, 즉 기회비용을 의미합니다. 만약 가격 P가 한계 비용 MC보다 높은 상태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가 생산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보다 큰 상태입니다. 이때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사회 전체의 후생이 증가합니다. 현재 자원이 부족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가격 P가 한계 비용 MC보다 낮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만족보다 생산에 투입되는 자원의 가치가 더 큽니다. 자원이 낭비되고 있으므로 생산량을 줄여야 합니다. 오직 가격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만 자원을 추가로 투입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최적의 균형 상태에 도달합니다. 개인이 얻는 편익과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이 정확히 맞물리는 지점. 완전 경쟁 시장은 이 메커니즘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와 희소한 자원을 완벽하게 정렬시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생산 비용의 장기적인 추세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에 따른 생산 단가를 보여주는 장기 평균 비용 곡선 LAC입니다. 곡선의 가장 낮은 지점, 즉 최저점을 보십시오. 이 지점은 해당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적, 물리적 최소 비용을 의미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장기적으로 모든 생존 기업이 정확히 이 최저점에서 생산하도록 시장 경쟁을 통해 압박합니다. 독점이나 과점 같은 다른 시장 구조에서는 상품이 이처럼 사회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완전 경쟁은 생산 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이 단 1단위도 낭비되지 않는 상태를 강제합니다. 비효율적 기업의 퇴출, P=MC를 통한 사회후생 극대화, 그리고 장기 평균 비용 최저점에서의 생산.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완전 경쟁 시장을 효율성 분석의 기준으로 만듭니다.
교재의 요약 부분 역시 완전 경쟁 체제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시장 형태에 비해 우월한 성과를 거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론적인 가상의 모델이지만 완전 경쟁은 현실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정밀한 척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모형이 현실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방정식이 포착하지 못하는 비용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분석한 효율적인 공장이 실제로는 매일 밤 인근 강물의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깨끗한 강물이 오염되는 이 현상은 정교한 이론적 모델에 예상치 못한 균열을 만듭니다. 환경 파괴로 인해 사회가 치러야 하는 막대한 비용이 아까 계산한 상품 가격 P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P=MC라는 방정식은 공해와 같은 외부 비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을 파괴하며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시장조차 외부성이라는 한계 앞에서는 자원 배분에 실패합니다. 이것이 정부의 개입이